네, 발표는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 현황 및 활용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하겠고요. 마이데이터 소개,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 정책 동향,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모델 현황,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의 미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이데이터의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다보스 포럼 발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들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이자 데이터 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현재는 보건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얼마 전 올해 2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경제하고 디지털 정보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크게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과학기술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행안부, 복지부, 과기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관련해서 좀 많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크게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크게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큰 두 트랙으로 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이 식별되는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가명화, 익명화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많이 모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2019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인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해서 중점 추진 과제로 마이헬스웨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02월 달에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의 건강기록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4차 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에서 마이 헬스웨이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는 언급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 권덕철 장관께서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기사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2018년부터 많이 시작이 됐는데 보건의료 분야에 크게 4개 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국립암센터, 그리고 질병청을 개인 단위로 데이터를 연계해서 공공적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과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3대 원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논의구조를 구축하여 현행 법에 근거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라는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과되기 이전에 생긴 원칙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럽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은 마이데이터의 개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데이터 활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연구 목적의 사업은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개인주도형 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개인주도형 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략은 2019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의결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는데 크게 중점 추진 과제는 5개가 있습니다.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의 통합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 연계 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이 헬스웨이라는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 및 보호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탈퇴, 그리고 데이터의 유입과 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 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에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형태의 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철저한 신원 증명과 개인 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안심하고 자기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의료 정보의 보안과 보안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정보 보호사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의료 데이터 사업과 마이 헬스웨이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경우 현재 진료정보 공유 사업과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그리고 산업부의 경우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그리고 커먼 데이터 모델, 그리고 과기부의 경우 마이데이터, PHIS, 닥터앤서,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등을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활용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인식 제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의료 관련된 데이터가 활용될 때 의료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 헬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을 위해서 4차위에서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게 주요 선도국과 같이 현재 이제 싱가포르랑 관련된 데이터 산업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략 중 하나인 마이 헬스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헬스웨이에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과 그리고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게이트웨이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말 그대로 마이 헬스웨이는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허브, 데이터 허브 역할만 담당하고 관련된 수집 가능한 데이터와 그리고 활용 서비스를 연결하는, 예를 들면 타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하는 것들을 돕겠다. 그리고 내 의료 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관리까지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중증질환에서의 재활을 돕겠다.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마이 헬스웨이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 헬스웨이 일환으로 공공 PHR 모바일 서비스인 나의 건강기록 앱이 출시되었는데요. 올해 2021년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관련된 그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 건강검진 기록과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복약 기록, 그리고
질병청에서 갖고 있는 예방접종 기록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한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앱에 넣어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만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iOS 버전도 나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 교류 사업입니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본인의 진료 기록을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mychart.or.kr이라는 URL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진료정보 공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진료기록의 송부라고 하는 의료법 제21조인데 진료기록의 사본이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진료정보 공유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09년부터 15년까지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셨고 2016년에 방금 말씀드린 의료법 관련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영상정보 교류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을 연계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진료정보 교류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2020년에는 15,000개의 개소의 병의원의 진료정보 교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첫 번째 나왔는데요. 이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020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의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언급된 과학연구 정의의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R&D와 개선 등 산업 목적의 연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산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 등을 처리 환경에 대해서 정보 주체를 대변하려는 자와 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총 보건의료 데이터를 12개로 분류하여 가명 처리가 필요한 것, 가명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서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나 제도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바로 2021년 1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병원이나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활용을 좀 어렵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시장의 소리를 받아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외부 위촉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외부위원회 위촉이 어렵고 그리고 건별로 심의가 굉장히 번거롭다. 그리고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소규모 병의원 그리고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서 전문가 자격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위촉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 사용자 간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책임 소재를 조금 더 명확화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표준계약서를 제시를 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가명정보 제공 활용 시에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이외에도 일반적인 데이터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조금 나중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이제 동일 유형의 다수건에 대한 소위 IRB 절차 간소화라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심의위원회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DRB라고 하겠습니다. DRB의 경우에는 DRB가 끝나고 나서 IRB를 받는 경우를 맨 처음에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놨는데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이 IRB를 통과하지 않으면 DRB 자체가 열리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DRB가 대학병원에서도 아직도 구성이 안 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IRB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합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 결합 전문기관이 선도적으로 좀 결합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일반 민간 병원들한테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가명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사례를 만들라라는 얘기와,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활용 통한 DRB를 잘 개최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 생태계를 창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크게 공공과 그리고 미래 그리고 임상 기반이라고 하는 크게 4개의 목표를 가지고 보건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정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공공 쪽으로는 빅데이터를 더 개방하고 공유하겠다, 그리고 결합하여 혁신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미래 쪽으로는 미래 데이터에 대한 말 그대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임상 부분에서는 산한 영병의 공동 활용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성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부분, 그리고 기반 부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활용 생태계를 확립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크게 빅데이터는 건보공단에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00건 정도가 연 1,000건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5,000건 정도로 확대 제공하겠다는 부분이고, 가명 결합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연 3,000건 정도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만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시키겠다는 부분, 그리고 산학연병 공동활용 클러스터 성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안심분양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활용 생태의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국가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 10대암 연구용 표준 데이터 세트를 완성하겠다. 이거는 NCC 기반으로 한 커넥트라는 사이트가 생겼고, 거기에 지금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의료기관에 유방암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의료 또한 빅데이터 의료 AI 전문 인재를 3,00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결합 활용 생태계 기반 확립의 내용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그리고 공공민간 연계 그리고 개방 연계 유통 기반 데이터 흐름을 활성화하겠고, 그리고 전 사회적인 소통 참여로 안전성,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산과 집적,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인프라 부분으로 나눠보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 그리고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쓰게 하겠고,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실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질 관리 강화, 그리고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가명 정보 결합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데이터 생산 부분에서의 정책이고, 데이터 집적 부분에 관련해서는 원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선도 활용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것과, 데이터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 중개 분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데이터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활용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현장 중심의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인데, 데이터 중개 및 분양 시스템 체계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본 코호트 100만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사연에서 연구를 하여 데이터 중개 및 실제로 분양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에 도움이 되는,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조금 더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및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산업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쟁점으로 나눠봤는데요. 크게 2020년 공공에서는 2020년 6월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공통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1년 2월에 금융신용정보원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기술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고, 개인 신용정보 전송 관련 법률사항 안내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6월 3일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확산을 위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 600일간의 사업 기간 동안 약 17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자를 모집한 공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를 하였고, 민간 쪽에서는 과기부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 통합 수집 및 활용 지원의 플랫폼을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과기부 주관의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의료 분야가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원으로 라이프월렛, 그리고 마이헬스링크 같은 서비스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의 의료 데이터 저장이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권이 아직은 불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조회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앱으로의 공유 기능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API를 제공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 간 개인 데이터 흐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가 굉장히 정착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유형에 따라서 개인 데이터를 플랫폼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고려한 개인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2021년 2차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포럼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용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리고 민간 분야의 사례와 발전 방향이 있는데, 공공용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대면 보건소 방문 중심의 서비스에서 비대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런 데이터들은 활동량, 체성분, 혈당, 혈압 데이터들을 전송받아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암 환자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세컨드 닥터라고 하는 메디플러스 솔루션사에서 만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바일 앱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치료 연구에 최초로 활용된 감염정보 결합 데이터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폐암 환자 사망 동향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폐암 환자가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38%라는 것을 밝히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쟁점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과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의 쟁점인데, 첫 번째로 다양한 데이터 결합이 되고 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가 부족한데 그런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쪽에서는 낮은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여 성과 창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활용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들은 과기부의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성모병원의 평화이지가 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이엠디라고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농심 데이터 시스템즈에서는 약학정보원과 유튜브아이오, 교보생명과 같은 컨소시엄을 이뤄서 라이프 월렛이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VTW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과 함께하여 퍼스트라고 하는 응급 상황을 위한 마이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고, 아름정보기술에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여 헬스톡폼이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나의 건강검진 기록 다운로드와 그리고 관련된 건강검진 기록에 기반한 나의 식단을 추천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 활용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 다가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요.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다양한 곳에 제공해주는 내 개인정보. 모두가 그 정보를 활용할 때 정작 나는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내 정보의 주인이 되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해보세요. 국내 최초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이즈는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석된 나의 의료 데이터를 한눈에 보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내 동의하에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데이터이즈 알고리즘은 나의 의료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해주죠. 만약 나의 의료 데이터를 요청하는 병원이 있다면 데이터이즈는 내 동의를 받은 후에 의료 데이터를 병원에 전달하여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병원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병원의 데이터 활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데이터 거래의 중간 역할도 합니다. 데이터이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준 높은 보안 수칙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 건강기록 보존이 중요한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죠. 나의 건강 증진을 돕고 나의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일. 데이터이즈와 함께하세요.